오복 중에 하나인 치아. 오죽하면 이가 자식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을까요? 오늘은 고르고 예쁜 치아를 만드는 방법을 치아 교정의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신명섭 예방치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제가 딱 처음 뵙고 첫인상이 미소가 참 아름다우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치과 전문의로서 본인이 아니면 내 가족이 치아를 관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남들보다 더 신경 쓴 점이 있는데요. 바로 불소의 사용입니다. 특히 불소는 어린 아이일 때 중요한데요. 저희 애들은 어릴 때 한 3개월 주기로 계속 불소 적용을 해줬고 그래서 충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특별한 관리 방법이라 하면은 저는 이를 닦을 때 차터스법으로 이렇게 닦는데요. 그 차터스법은 오늘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이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차터스법.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돌리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 불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줄을 서서 컵에다가 받아가지고 우물우물한 다음에 뱉어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불소를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성인한테는 별로 필요가 없나요? 성인이 되면은 이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필요성이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치약 속에 이미 불소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예를 들어 생선이라든가 사골 국물이라든지 녹차라든지 그런 데 불소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면 불소 사용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충치가 또 증가합니다. 네. 따라서 노인이 되었을 때 또 불소를 열심히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년층에게 불소를 사용하는 게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건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생님이 보실 때 저는 좀 건치 같나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가 예쁘게 잘 있는 것 같아서 건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건강한 치아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건치는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치아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충치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충치 치료를 받았다든지 이가 이제 까맣다든지 그런 치아가 없어야겠고요. 그리고 잇몸병이 또 없어야겠습니다. 잇몸병이 없으면은 잇몸이 이렇게 선홍빛으로 이렇게 그 붉은 빛, 그 분홍색 빛을 내고요. 그리고 염증이 없고 피가 안 나고 붓지 않고요. 또 우리 교합이 정상 교합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치아가 배열되어 있어야겠고, 그리고 치아가 파열이나 금이 가는 그런 현상이 또 없어야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치아의 조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교정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교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치아가 좀 삐뚤빼뚤할 경우에는 남들이 보기에 내 치아가 좀 고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교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치아의 교정이 필요할까요? 네, 덧니 말고도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걱턱이나 무턱, 그러니까 이가 돌출되거나 또는 너무 이렇게 들어가거나 또는 이가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반대로 물리거나 그리고 우리가 개방교합이라고 해서 입이 안 다물어진 사람도 있고요. 또 과개교합도 있습니다. 네. 이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물린다든지 그리고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치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수술을 통해서 그 치아를 꺼내주는 그런 교정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발치 후에 이들이 막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네. 때 우리가 임플란트나 크라운 하기 전에 그 이들을 올바른 위치로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교정도 합니다. 네, 방금 전에 뭐 무턱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주걱턱, 돌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건 사실 구강 구조상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교정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수술적인 요법도 필요할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수술 교정을 선택할 때 그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약간의 경우라면은 치아 교정만으로도 이것이 해결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치아만 움직여서 내가 치료를 마무리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 치료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턱이 너무 나오거나 들어오거나 해가지고 이거는 교정으로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수술을 통해서 이제 교정하게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많이 알려진 이름으로 양악수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위턱과 아래턱을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치과에서도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악 수술 말고도 우리 이제 보통 성형 영역인데 턱끝 성형술 그런 것도 구강외과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양악 수술이 단순히 그냥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인 줄 알았는데 이 치아 구조 건강을 위해서 치과에서도 받을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였군요. 아,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양악 수술을 먼저 하고 교정을 하는 게 맞나요? 교정을 하는 도중에 양악 수술을 하게 되나요? 아, 그거는 사실 그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은 먼저 교정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네. 수술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양악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래는 턱이 이렇게 딱 맞물리는 그 접촉점이 있어서 유지가 되는데 이가 갑자기 구조가 바뀌면 접촉점이 없어져서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먼저 치아를 교정해서 이게 잘 맞물리게 그러니까 나중에 수술했을 때 맞물리는 형태로 해준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치아 교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교정 시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어렸을 때 성장기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치아가 다 자리 잡고 난 이후에 성인이 돼서 하는 게 나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치아 교정하는 시기가 이제 우리가 어릴 때 하는 성장기 교정 그리고 성장기 이후의 교정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성장기 교정의 장점은 우리 성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턱의 구조 자체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기 교정 같은 경우는 성인 교정하고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입안에 끼우는 장치, 얼굴에 장착하는 장치 이런 방법으로 교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성인이 돼서는 우리 보통 뭐 이렇게 철사 놓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에 붙이는 고정식 장치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투명 교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아일 때도 이제 투명 교정을 통해서 치아들을 이렇게 가지런하게 방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목표 자체가 좀 달라요. 이제 네. 성장기 교정 때는 우리가 치아를 나중에 그 교정할 때 올바른 위치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지 치아를 전체적으로 가지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장기 이후의 교정은 치아를 가지런하게 자체가 이렇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교정의 목적이나 효과에 따라서 그 시기를 정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겠군요. 자, 사실 교정기 끼고 있는 친구들 보면 입을 가리고 웃는다거나 남들이 나 이렇게 교정기 끼고 있는 거 보면 좀 부끄러운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본인의 취향이나 기호에 따라서 교정기 그 장치의 종류도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종류의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오래부터 사용했던 교정 장치는 이제 우리 보통 철사 이렇게 한다고 하죠. 네. 그 고정식 장치를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전문적으로는 브라켓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정식 장치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전통적으로 썼던 것이 메탈 장치입니다. 네. 이 메탈은 가격이 저렴하고 또 굉장히 내구성이 좋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튼튼하군요. 맞습니다. 예. 네. 하지만 이제 심미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부의 측정 척도였는데 좀 여유 있는 집 친구들이 맞습니다. 교정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예, 그래서 이거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게 부끄러워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기 좋게 새로 나온 것이 이제 하얀 색깔 그 세라믹 장치가 이제 또 요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라믹 장치는 치아색과 유사해서 굉장히 보기가 좋은데요. 대신에 가격은 약간 더 비싸고 이 금속보다는 약하고 파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많이 쓰는 것으로 자가결착 장치가 있는데요. 이 자가결착 장치는 세라믹과 거의 비슷한데 이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정할 때 그 슬라이딩 도어로 이렇게 열고 닫고 하면서 철사를 굉장히 쉽게 껴넣을 수가 있고요. 이제 환자나 치과 의사도 굉장히 편하고 또 치료 기간도 2개월 정도 단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교정 그 기간이 더 줄어드는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끼워놓고 좀 조이고 해줘야 빨리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또 아닌가 보네요. 아니 계속 끼고는 있는데요. 그 슬라이딩 도어가 이 철사의 마찰력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치아 교정은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 기간이나 교정 시기도 꽤 길 것 같은데 치료 순서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면요. 네. 교정 치료 순서는 크게 이제 우리가 세 단계로 이렇게 보통 나누거든요. 먼저는 치아의 배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사를 껴놓고서 치아를 이렇게 고르게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열한 다음에 어떤 생긴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폐쇄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데요. 이 마무리는 배열된 치아들이 또 적절한 각도가 이렇게 주어져야지 좋은 결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단계가 바로 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가 끝나서 치아 교정이 다 끝났을 때 우리가 또 유지 장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유지 장치를 하는 목적은 교정이 끝나더라도 치아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상태로 또 재발이 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치아를 그 자리에 두도록 우리가 고정식 또는 가철식으로 유지 장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치아 교정을 시작을 했다면 교정이 잘 되는 시기가 또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게 속설일지도 모르겠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하면 호르몬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가 더 잘 움직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출산할 때는 이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아 교정하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뭐 속설들이 사실인지도 궁금한데 정말 효과를 보기에 좋은 시기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교정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치아가 잘 움직이는 시기라고 해서 꼭 교정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가 교정을 할 때 그 교정의 원리가 뼈가 흡수되고 생성되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인데 치아가 잘 움직인다는 것은 흡수가 잘 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이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신기라든지 그럴 때 잇몸이 나쁜 때라든지 그럴 때는 교정하는 것을 추천하지를 않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교정이 잘 되는 시기는 사실 어릴수록 교정이 잘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가 빨리 나는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 정도 네. 그때쯤 이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 근데 보통 권장하기는 중학교 이후로 교정해라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를 좀 늦추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어릴 때는 충치가 잘 생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어릴 때는 그 충치 잘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충치가 생기면 너무 보기 싫어서 교정 안 한 것보다 더 못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장 이후의 교정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이후에 하라고 좀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물론 어릴 때 할수록 교정 잘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성장기 교정도 있는데요. 성장기 교정이라는 것은 이제 영구치가 나기 전에 그때 이제 하는 교정인데 우리가 그 적절한 시기를 보통 초등학교 2학년 전후, 뭐 1학년에부터 3학년 사이 그때로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가 성장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치아뿐만 아니라 이 턱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고요. 이제 저희 애들 두 명 있는데 다 이렇게 성장기 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완전히 똑바로지지는 않지만 정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사 같은 거 쓰지 않고서도. 그리고 너무 어릴 때 이제 성장기 교정하면은 예를 들어서 6살, 7살 때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협조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교정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또 치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가 달라질 수 있겠다 싶은데요. 그런데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시기에 예방 교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이 예방 교정이라는 건 뭔가요? 예방 교정이란 것은 영구치가 나오는 시기에 우리가 골격성, 치성, 그 교정 효과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방법들을 예방 교정이라고 합니다. 이 성장기 교정 자체가 이 예방 교정의 하나이고요.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골격적인 문제로는 이가 우리가 반대로 물리거나 또는 앞니가 너무 튀어나오거나 그리고
이가 이렇게 비대칭이거나 네. 그리고 과계교합 또는 이제 개방교합 이런 것들이 고객적 문제고요. 그리고 치성 문제로는 이가 너무 작다든지 또는 이가 덧니가 났다든지 이가 전체적으로 배열될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이가 맹출이 안 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치성 문제인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먼저 치료를 함으로써 나중에 성장 이후에 교정할 때 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은 이가 나중에 발치 교정을 최대한 안 하고 또 수술 교정을 최대한 안 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는 그런 교정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가 없어서 인공치아인 임플란트를 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교정과 임플란트 시술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순서가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아, 네. 당연히 교정을 먼저 해야죠. 네. 교정을 하고서 그 치아의 적절한 위치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임플란트에 여기가 임플란트가 최종적으로 위치될 장소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정 먼저 끝내고 위치가 확보가 되면 그때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게 맞는 순서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정이 완전히 끝나기보다는 교정 끝나기 한 몇 개월 전에 그때 이제 임플란트를 전화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상식도 함께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치아 교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드릴게요. 자, 제가 질문을 하나씩 드릴 텐데요. 앞에 있는 패널을 이제 들으셔서 OX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치아 교정 되도록 어릴수록 좋다.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치아가 어릴수록 우리가 이동도 잘하고 또 성장도 이용할 수 있지만 너무 어릴 때는 아이의 그 협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또 충치도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 번 교정하면 죽을 때까지 쭉 간다. 예, 정답은 X입니다. X군요. 네, 교정을 한다고 해도 치아가 계속 움직입니다. 했던 것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치아가 틀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셀프 치아 교정 효과가 없다. 정답은 X입니다. 투명 교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셀프 교정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투명 교정을 이제 스스로 조금 하는 경우도 이렇게 덜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주 극소수의 경우이지만 치아 한두 개, 한 6살, 7살 때 반대로 물릴 때 그때 이제 치과에서 이거 막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치아 이렇게 빼내라고 이렇게 이렇게 교육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요? 집에서 스스로 해도 충분히 그게 교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70세가 넘어서도 교정을 하는 게 낫다?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그런데 70세 이후에 교정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요즘에는 있습니다. 이제 연세대학교의 어떤 교정 교수님이 이제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70 정도 되셨는데 교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가 너가 해준 생일 선물 중에 이것이 제일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진짜요? 네, 나이가 들어도 이 미적인 욕구가 있는 분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교정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에 세모를 드셨어요. 이유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왜냐하면은 교정이라는 것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기간도 길기 때문에 또 교정하는 그 동안에는 굉장히 또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심미적 욕구가 정말 강하다라고 하면은 교정 치료를 하겠지만 나이가 정말 많은데 내가 이 고생까지 하면서 교정해야 되나? 그것은 좀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치아 교정 중에 미백은 안 하는 게 좋다. 정답은 O입니다. 예, 치아 교정 중에는 이제 장치 같은 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 교정 약제, 제로 같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배포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고요. 네. 미백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라미네이트 어지간하면 비추천한다. 네, 정답은 세모입니다. 우리가 교정을 통해서 치아를 올바르게 배열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치아가 뭐 작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 라미네이트를 통해서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치료하고 싶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라미네이터를 활용한 것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치아 건강과 관련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일반적인 칫솔 방법과 교정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치질도 좀 달라질 겁니다. 치아 건강에 좋은 올바른 양치법, 초반에 이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양치법이라고 하면은 위아래로 닦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교육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닦지 말라고 많이 교육하고요. 옆으로 닦아도 좋다라고 또 많이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이 닦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이게 와타나베법을 추천하는데요. 이 와타나베법은 이 와타나베 교수님께 개발한 방법인데 이제 소위 이렇게 이를 쑤시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쑤시개 방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와타나베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이렇게 쑤시는 그 행동인데요. 칫솔 모가 치아 사이를 아예 관통하도록 그렇게 이를 닦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잇몸이 마사지되는 효과가 있어서 잇몸 건강에 굉장히 이렇게 좋고요. 또 생각보다 이가 깨끗하게 잘 이렇게 닦입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 선생님께서도 이렇게 와타나베 양치법을 쓰시나요? 와타나베법이 단점이요. 좀 어렵습니다. 이제 저는 이를 닦을 때 한 5분의 1 정도는 와타나베법을 써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고 여유 있을 때는 쓰는데 좀 시간이 없고 그럴 때는 저는 차터스법을 이렇게 많이 쓰고요. 일반인들한테는 이 차터스법을 추천합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차터스법은 원래는 교정 환자를 위해서 개발된 방법인데요. 이에 교정 장치가 붙어 있으니까 이 정말 이렇게 구석구석 닦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구석구석 닦도록 개발된 방법입니다. 이 칫솔을 이렇게 각도를 주면서요. 이렇게 위로도 각도를 주고 아래로도 각도를 주고 하면서 진동을 이렇게 주면서 이를 닦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석구석 사각 지역 없이 잘 이렇게 닦을 수 있고요. 이게 교정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렇게 닦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올바른 양치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한 치아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만들죠.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명섭 예방치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요즘처럼 날씨가 쌀쌀할 때 발생률이 높아지는 뇌졸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건강 365 코너 댓글란에 달아주시면 전문의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